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을 가를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9일 뒤인 27일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69석 민주당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가 되진 않을까 마냥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전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24일 국회 보고 후 27일에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는데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체포동의안의 찬성 입장이라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당시 161표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거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부의 키를 쥐고 있는 비명계에서조차 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며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 정진사 이 사람들과의 공범관계도 빠져 있어요. 배임은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등등을 볼 때 좀 너무 허술하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의 구체적인 증거 관계까지 적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러 피의자들 중에서 가장 죄질이 무겁고 가장 증거도 탄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대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 요즘 의원들과의 만남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하루 공식 일정 없이 지역구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넓히며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을 찾았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농담식으로 자신은 0.5선이라며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를 이끄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에는 비명계 서른, 이상민 의원 등도 만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어떠한 물증도 없습니다. 돈이 흘러간 흔적도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민생 외면 우려를 의식한 듯 민생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변화하는 학교 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며 이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결자 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전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며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범죄 수익 340억 원을 감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이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구속기한이 끝나 지난해 11월 구치소를 나온 지 86일 만입니다.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이재명 측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으십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자금 추적과 로비 의혹 수사는 연결돼 있다며 이 대표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대표 관련 증거인멸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남욱 변호사에게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것처럼 인터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와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말했던 촛불의 강물이 과연 거리에서 연출됐을지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편이 깃발과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맞는 첫 주말. 촛불 전환 행동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린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의 사냥감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 규탄 대회에서 촛불의 강물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 삼각지역 주변에서 사전 집회를 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거쳐 시청 근처까지 행진했습니다. 야당 대표 구속공자 윤석열을 파부하라!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은 10만 명, 경찰은 15,000여 명이 참석한 걸로 봤습니다. 촛불 전환 행동 측은 매주 토요일 도심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삼각지역 근처에선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서울시청에서 가까운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자유통일당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었지만 촛불행동 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기 같은데 어떤 강을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탄핵의 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이 가요되고 있죠.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전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또다시 국민의힘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자랑하는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외에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러니까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주도를 했다 이런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기에 가세를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그때 민주당이 합세해 탄핵을 주도한 분이 안 후보 아니었냐며 그런 분이 단순히 탄핵을 찬성한 사람을 이제 와서 비난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홍 시장의 이 주장은 사실이 맞습니까? 네, 탄핵 당시를 보면요. 안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당 전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건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6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국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요. 대통령이 퇴진의 뜻을 밝힌 이상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두 의원의 신경전이 거의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당 선관위에서도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보인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마스크 밑에 수염. 누구의 인상착의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역술인 천공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부지를 천공이 사전에 둘러보고 왔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위에서는 구체적인 인상착의까지 언급됐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천공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공관기자에 대해서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장관님이라도 대국민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이따위 말이 뭐가 있어?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SNS에 주술의 나라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천공을 끌어들였습니다. 정치권이 이 생산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또다시 의혹을 둘러싸고 뭔가 공회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열흘간 구조 활동을 벌였던 우리 구호대 일진이 오늘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 작업을 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일진이 오전 귀국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묵념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소방청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수색 구조 인력 118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열흘간 8명의 생존자를 구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첫날 살아오는 어린아이를 아빠 품에 안겼을 때 그 감동과 미동도 없는 어린 남자아이를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슬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다친 앞발에 붕대를 감고 수색 작업을 했던 토백이도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구호대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나온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한국의 지원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üm Korelilere, Kore halkına Türkiye'nin zor gününde yanlarında olduğu için de teşekkür ediyorum. 구호대 일진과 교대한 구호대 이진은 어제 튀르키예에 도착해 이재민 구호와 복구 작업 수요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강진 발생 13일째, 기적의 구조 소식이 뜸해진 가운데 생존자들은 잃어버린 가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4일 동안 잔해 속에 갇혀 있다 딸과 함께 구조된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딸과 생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bina düştüğü zaman benim kızım ayağımın üstüne oturuyor, bacağımın üstüne oturuyor. Çok şükür taşlar bir şey gelmedi. Ben bütün taşlar çıkardım. 지진으로 부모와 생이별한 어린이는 튀르키예에서 최소 1,360여 명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제주도에서 차량 9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SUV 차량은 앞차 위에 올라가 있고 다른 차는 넘어져 밑바닥이 보입니다. 도로엔 부서진 파편들이 한가득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48분쯤 제주 애월읍 무수천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8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도 여기 신호 대기하는데 저 차가 밀어붙고 뒷차가 저기서부터 밀고 들어왔죠. 방울등을 끄고 신호 대기 중이에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일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화물차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강원 횡성군의 농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때 인저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형 2단계가 발령됐고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었고요. 바로 화재 진압만 먼저 했습니다. 따로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동안 서울을 상징했던 브랜드 아이서울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 브랜드가 곧 결정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형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아이서울유 슬로건을 바꾸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29곳에 설치된 조형물이 순차적으로 철거됩니다. 대신할 새 슬로건 후보 2개를 놓고 다음 달 16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슬로건 선포는 21년 만에 3번째. 2002년 하이서울에 2006년 소울 오브 아시아가 추가됐습니다. 이후 2015년 박원순 전 시장은 아이서울유로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위해 새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을 그냥 계속 바꾸는 거에 그런 변화를 좀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계속 자주 바꾸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볼 때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밖에 부산과 대구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충청북도와 남원시 등도 새 슬로건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슬로건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 또는 역사적인 거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처음부터 잘 만들면은 이렇게 바뀔 일도 좀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에선 1977년 이후 I love 뉴욕 슬로건을 46년째 사용하면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장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정확한 비행 거리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국방백서를 발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박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포착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오후 6시 27분쯤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쏜 지 48일 만이자 올 들어 2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내각과 국방부 직원들의 축구 경기를 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은 김주애를 또다시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지칭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해 11월 첫 공개 이후 6번째로 군 관련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군사 정치 행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고 김주애가 다른 행사에 안 나타나면 존재감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이제는 출연이 아주 당연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뒷줄 가장자리에 앉아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왠지 커피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기운이 없거나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카페인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서상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물처럼 한 두세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안 마시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좀 그래서 맨날 한 잔씩은 꼭 마시는 편이에요. 아침에 한 잔, 또 점심에 한 잔.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일상이 됐죠. 여유로운 주말에는 이렇게 커피를 조금 줄여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한 달째 카페인 끊기를 실천 중인 30대 직장인 박혜리 씨. 그런데 두통과 피로 같은 금단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머리에서 심장 뛴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달리 느껴본 적 없던 두통이었던 것 같아요. 금단 증상은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끊은 뒤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시작됩니다. 평일 내내 커피를 마셨다면 주말에 두통과 피로,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단 증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금단 증상을 느끼는 실험자들에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게 했는데 디카페인을 일반 커피인 줄 알고 마신 사람은 물론 디카페인인 걸 알고 마신 사람도 금단 증상 완화가 확인됐습니다. 카페인이 없어도 수년간 맛보고 맡아온 익숙한 자극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효과 자체는 짧지만 카페인을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 커피가 몹시 마시고 싶을 순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금단 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갑자기 카페인을 끊기보다 2에서 3주간 천천히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귀여운 캐릭터를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캐릭터 열풍입니다. 일부 상품은 중고시장에서 웃돈까지 얹어 거래된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앱에서 팔린 캐릭터 가방들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3만 원인데 최대 4만 5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유명 캐릭터사와 협업해 만든 간식 가방인데 10만 개만 한정 판매하다 보니 중고시장에서 웃돈까지 붙여 거래되는 겁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선 캐릭터 식품 열풍이 한창입니다. 초콜릿엔 토끼 캐릭터가, 파스타와 떡볶이엔 만화 영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편의점에선 밸런타인데이 기획 상품에 인기 만화 캐릭터를 넣었더니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826% 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구하기 어려운 캐릭터 제품의 판매처를 물어보고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이렇다 보니 귀한 제품을 만나면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아이돌이랑 닮은 구석이 있어서 사탕을 먹으려고 산 건 아니고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캐릭터 굿즈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의 질보다 캐릭터 디자인과 호감도가 구매에 2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상품 자체로 이렇게 이제 내놓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가 그게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캐릭터 상품이라는 부분들이 그 알파의 가치를 더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아이들에겐 재미를, 어른들에겐 추억을 소환하는 캐릭터 열풍이 불황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은퇴를 한 뒤에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해 요리도 하고 연기도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은퇴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요리 선생님이 양념장 만드는 법을 설명하자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 강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집중합니다. 잊지 않으려 꼼꼼히 필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놓습니다. 오늘 만드는 요리는 마파두부와 구운 버섯 샐러드. 전직 공무원 67살 김홍규 씨가 고기를 버무리는 모습은 베테랑 요리사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리한 게 이제 충무김밥을 했거든요. 와이프 친구들 한 5분 아침에 오겠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리교실 6개월 차인 73살 김영훈 씨. 서툴지만 버섯을 씻어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급식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 봉사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집사람과 얘기가 됐고요. 같이 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부부 중 남편 역할을 맡은 정종섭 씨는 연극 교실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몰입해서 환한 표정을 지어봅니다. 지난해 10월 은퇴한 정 씨는 연극을 배워 짧은 드라마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유튜브, 틱톡,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이고 싶고 해서. 인생 2막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은퇴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가운데 은퇴 후 여생을 풍성하게 해줄 취미나 기술을 익히려는 겁니다. 은퇴가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된 시대, 은퇴남들의 등교는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의 오픈 인터뷰, 이분을 위해서는 다른 수식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세리 씨가 좋으세요? 박세리 선수가 좋으세요? 박세리 감독님이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감독이라는 칭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감독님으로 제가 호칭을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모신 거는 또 계기가 있습니다. 세계 여성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36인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박세리 감독님이 뽑히셨어요. 어떻습니까?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저도 정말 좋은 소식을 접해서 뭐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되게 영광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뽑히면 뭐 상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명예잖아요. 영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선정됐다는 게 더 값어치가 좀 큰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뿌듯하고도 좋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PGA 투어를 포함해서 통상 39승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십니까? 우선 뽑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맞죠. 98년도 여자 US 오픈. 그 장면에서는 연장전이 가장 기억에 남죠. 98년도 굉장히 IMF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끝내 이 길이라 그 상록수. 노래와 함께 네. 저희한테는 영웅이 박세리였던 거죠. 감독님이어서 아마. 그때 그 상록수의 노래 가사와 저의 그때 연장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정말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굉장히 또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양말을 벗고 직접 들어가셔서 이 공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골퍼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떻게 그걸 들어갈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우선 공이 보였기 때문에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서 양발 벗고 내려왔을 때는 아차했던 거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99.999%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대범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선택의 후회는 없었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잔디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그거를 현역 때는 모르셨다? 네, 몰랐어요.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원래 좀 비염도 되게 심했었고, 비염. 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해서 이제 해봤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잔디 알러지도 있었고, 이제 뭐 먼지 알러지도 있고, 심지어는 햇빛 알러지도 있고, 잔디 위에서 살아야 되는 직업인데, 그 얘기 듣자마자 좀 약간 황당은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그런 게 정신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약에 제가 좀 더 예민하게 굴었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참, 그럴 때는 좀 약간 가끔씩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게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요즘에도 혹시 골프는 계속 치시잖아요? 골프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가끔 뭐 가족, 친한 지인들하고 가끔 나가긴 하는데 이거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운동 오랫동안 잘 했구나, 약간 이런. 근데 그게 진짜 은퇴하고 나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뭐 몇 타 정도 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래저래 한 80대 초반이나 70대 후반 치지 않을까요? 멋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에 얻을 수 없는 타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치려고 하면 솔직히 골프 더 어려워지거든요.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혼자 아무리 독학해도, 하물며 유튜브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는 확실히 더 확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지, 혼자는 절대 불가하거든요. 내가 실수하는 걸 모르고 매번 똑같은 걸 연습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레슨 꼭 받으시는 게 좋죠. 작년에 미국 LPGA 그 레전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네. 북촌 한옥마을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던, 그 당시 오셨던 분들이 아니카 소렌스탐도 있었고, 로네나 오초아, 로라 데이비스, 청이아니 크리스티커,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랜만에 보시니까 또 어떠시던가요? 레전드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봤는데 골프장에서 보면 딱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랬었는데 뭐 그전에 생각나? 이런 얘기하는데 벌써 어느덧 옛 추억을 얘기하는 이제 동료이고 친구가 된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 내준 것도 너무 감사했고 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를 보고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운 박세리 키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죠, 세계적인 무대에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부담감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부담감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선수 생활 할 때 저도 그때는 막 누군가를 제가 포옹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어느 순간 이제 후배들이 이제 계속 한국에서 오고 저뿐만 아니고 또 후배들이 계속 잘해주고 있고 승수를 이제 쌓아주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후배들한테 제가 갖고 있던 무게를 좀 나눠주게 됐던 것 같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더 마음을 좀 잡았던 것도 후배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당시에 이제 감독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선수와 감독일 때 어떤 게 좀 박세리 본인에게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선수 때가 좀 편하죠. 감독보다는 선수가 좀 편해요. 선수는 나만 생각하면 되고 나만 케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감독은 할 게, 생각하고 케어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그게 좀 다른 점. 현역 시절의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옆에서 누군가 이제 티칭을 해주거나 레슨 해줄 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꼭 귀담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저는 저 부모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잘해서 그런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더 나아지려면 항상 겸손이 앞서는 것 같아요. 겸손? 네. 왜냐면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족하다. 내가 항상 누구보다 훨씬 우월하다, 탑이다 하는 순간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부러워하라? 시기 질투하는 순간 그 선수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시민 질문이 들어왔는데,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극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슬럼프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 나한테 그런 시간이 오질 않길 바랄 거고, 저는 이제 포기란 단어는 제 인생에 원래 없어요. 포기란 지금도 없는데 그때는 포기가 아니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답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까지 된 상황이었었는데, 우연찮게 저는 이제 뭐 제 아는 지인을 따라서 낚시를 가자고 낚시를 한번 갔던 거예요. 네. 그 가는 시간조차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순간 사람이 멍해지는, 왜 사람이 멍하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뭐 이렇게 딱 뭐 스위치 켜진 것처럼 그때 알았어요. 한 번도 제 스스로 자신한테 잘했어, 수고했어, 한 번도 내 스스로한테 칭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그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혹독하게 대했군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채찍질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왔던 거죠. 그게 이제 슬럼프가 됐던 건데, 내가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와 오늘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좀 좋아졌네. 더 나아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 하나하나 작게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또다시 우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기를 했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리치 언니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친구들이 이 박세리의 부캐, 리치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신감?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이라고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이 좀 되게 좀 더 자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당당해 보이고, 이런 게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더 좋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수로서도 성공했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부와 명예 다 얻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운동선수로서 후배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생겼다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교육과 훈련이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심히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큰 원하고자 하는 바람과 갈 길인 것 같아요. 진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골프 여제 박세리 감독님 만났습니다. 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산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서울 등 전국의 5mm 안팎으로 이슬비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먼지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예년보다 온화할 텐데요. 서울은 3도, 대전은 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초반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8일 오늘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정확히 20년 되는 날입니다. 방화로 시작된 불길은 무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뒤 이 같은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며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었고 재난 대비 매뉴얼 등 관련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참사는 어쩌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인간을 비웃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배우지 못한 교훈.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